오늘 오전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조 대표는 그제 창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추대됐습니다. 이재명, 조국 두 대표는 오늘 만남을 계기로 이번 총선 연대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서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지 않기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이 겹치는 양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다양한 방식의 전략적 연합을 모색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조 대표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범진보 진영 승리를 위해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말하는 등 연대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지역구 서울 영등포 갑을 찾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 부의장을 이 지역에 전략 공천했는데 이곳 총선 후보로 확정된 최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을 지원 사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과 토론하는 대신에 오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만났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철현 교수님, 일단 저렇게 공개적으로 만난다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금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의석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당의 협력 어떤 효과를 낼까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이렇게 빨리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떤 조국 이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시간을 두고 만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도 좀 전략적 판단을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비례 의원 할 때 있어서도 어떤 비례대표 연합, 시민연합을 만드는 것처럼 아마 조국 신당까지도 포함하는 큰 틀의 어떤 범야권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좀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이번 총선에서 결국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반윤연대에 있어서는 조국 전 장관까지도 다 포함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제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정당의 대표로서 이제 인정이 된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일단 오늘 만남으로 통해서 어떤 국민 주목도도 올라가고, 그런 한편으로 볼 때 지금 강성 지지층들만 자기 쪽에 지금 뭐 좀 이 정당에 투표하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자기에 대한 거부감, 조국 대표에 대한 거부감들도 상당히 조금 희석시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결국은 큰 틀에서는 반윤연대라는 큰 틀에서는 지역구 후보만 내지 않으면 서로 간에 충돌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 정당에 대한 부분들만 서로 간에 큰 틀에서 반윤연대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연대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지지층의 그 극단 지지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지지층이 겹쳐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층과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층이 좀 거의 스펙트럼이 비슷한 것들은 둘이 똑같이 현재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아주 가장 큰 총선의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에 구성된 신당의 세력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없거든요. 네. 그럼 굳이 뭐 안 만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지금 조국 신당 부분들이 나름
이 비례에 있어서는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통합비례로 해서 이렇게 구성된 이 민주당 주도의 이 비례정당과 네. 조국신당이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면 말하자면은 모양은 달라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리 만나서 조국 전 장관이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비례는 조국신당, 지역구는 민주당 이렇게 주장하는 바들을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가자라는 포석이 지금 오늘 만남으로 있어서 진행되지 않는 그런 보이죠.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 통합비례연합정당 추진단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이 SNS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 창당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할 거라고 비판하며 연대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이 선거 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 연합정당 추진단 관계자는 SBS에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측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하기 어렵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선 듣기엔 문재인 정부 시절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가 조 전 장관에게 정치적 빚이 없다는 배경도 영향을 끼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이른바 조국의 강을 건넌 마당에 다시 조 전 장관과 손잡을 경우 여당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다시 들고 나와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총선 전략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중도층과 중원의 그런 많은 지지를 확보해야만이 가능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이 대표의 한 측근은 민주진영에 부담을 줘온 조 전 장관이 2심 판결 선고 후에도 창당을 통해 본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